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나타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트럼프가 2월 1일부터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또 알려지면서 장 후반에 좀 변동성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딥시크 쇼크 이후에 우리 증시는 첫 번째로 개장하는 날이잖아요. 특히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AI 관련해서 올라갔던 종목군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뭐 지수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연휴 직전에 강했던 종목군들, 예를 들면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코스피에서는 건설주,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또 변화가 생기는지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증시는 뭐 3대 지수 다 올랐습니다. 뭐 장 후반에 트럼프 발언 때문에 좀 출렁거리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올라갔고요. 그리고 MSCI 한국 지수도 1.6% 가까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미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 그리고 딥시크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업종으로도 뭐 기술주,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이제 기술 업종이 하락하긴 했지만 업종 전체가 또 밀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상승한 업종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주초에 있었던 충격을 어느 정도 좀 해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이슈들을 정리해 보면 뭐 메타라든가 테슬라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되고 나서 대체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애플 실적이 공개되고 애플이 좀 어정쩡하게 나오면서 지금 시간의 주가는 아직까지는 큰 방향이 없는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장중 기준으로 보면 메타와 테슬라가 상승하고 알파벳도 올라가고 이런 어떤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장 후반에 이제 잠깐 이제 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기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그 발언 이렇게 해놓고 또 하는 거 봐서 뭐 관세를 깎아준다든가 또 유예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또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일단 트럼프 관세 발언에 이제 화들짝 놀래기도 했지만 저것도 협상하고 나면 또 다르게 결과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또 분석이 바로 나오면서 지수가 플러스로는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관세에 대해서는 투자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시티에서는 관세가 올라가면 기업들의 이익이 훼손된다. 올해 S&P 500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한 자릿수 중반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 기업들이 관세에 대비해서 미리 수입을 많이 늘려놨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도도 일부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들 관련해서는 바클레이즈에서는 이제 딥시크 사태 이후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 상대적으로 저평가,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종목군들을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다만 이제 기업들의 실적 측면에서 본다라면 빅테크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을 비교해 볼 경우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 성장성, 특히 이익 증가율이 좀 낮기 때문에 이게 과연 추세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 끝났잖아요. 예, 금리 전망이 여기저기서도 나오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6월과 12월 두 번 내리고 내년도 한 번 더 내려서 총 3차례 정도의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날 관심은 딥시크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그 관세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주로 화제였거든요.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잘 넘어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스트레스는 분명히 받고 있는 게, 기업들의 어떤 실적을 공개하는 가운데 관세를 언급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엄청나게 높았잖아요. 그때 이제 트럼프가 무역 전쟁 막 일으키고 그때인데, 그때 수준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관세 관련된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관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라는 건데, 실제로 보면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물가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한 PCE 기준으로 한 2.5% 정도 연말 예상하는데, 만약에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를 뭐 대규모로 부과할 경우에는 관세가 물가가 튀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우려도 최근에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미국 4분기 GDP가 나왔거든요. 연율 기준으로 2.3%. 이게 무슨 말이냐면 4분기 GDP를 볼 때 연간 이대로 나온다라면 2.3% 정도의 물가 이제 성장률이 나올 거야, 이렇게 이제 나온 건데, 어쨌든
지난 분기 대비 전 분기, 직전 분기보다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둔화되는 건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세부 항목을 보면 소비, 소비 지출은 4.2% 증가했어요. 오히려 분기를 거듭할수록 소비 지출은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비가 늘어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뭐 정부 지출이라든가 뭐 다른 이제 고정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둔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소비 자체는 증가했기 때문에 GDP가 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악재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시가총액 상위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6%나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장중 내내 마이너스였다가 막판에 이제 플러스로 반전을 했고, 테슬라 올라갔고 알파벳 올라갔고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 이제 애플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매출과 이익이 예상치와 좀 엇갈리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시간대에서는 약간 시간 외에서 플러스로 이제 보이고는 있는데 워낙 미미해서 우리 장 초반 때까지는 이제 애플의 주가 흐름을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형주는 이렇고, 강세 보였던 거는 그 AI 관련해서 이제 급락했던 종목군들, 뭐 비스트라 에너지, 이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도 딥시크 쇼크로 급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갔고, IBM이 거의 13% 가까이 올라갔고, 여행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리조트라든가 이런 어떤 여행주들, 카지노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주들이 강했습니다. 램 리서치가 실적 잘 나오면서 7% 급등을 했고, 그 외에 이제 브로드컴이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강세를 보여서 오늘은 뭐 이런 이제 AI 관련된 쇼크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좀 회복세를 보인 게 특징,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또 말씀드리는 시간대에서 또 마이너스로 밀리네요. 자, 우리 증시는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MSCI 한국지수 변화를 보면 첫날 딥시크 쇼크 있을 때 2.4% 빠지고 그 다음날에도 0.46% 빠져서 이틀 동안 거의 3% 가까이 빠졌거든요. 근데 나머지 이틀 동안에는 또 2% 정도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좀 하락 요인 한 1% 정도대로 이제 완화를 시켜놓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51선이 지지가 되면서 튕겨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일단 한국 지수는 주 초반 급락 이후에 주 중반 이후에 좀 반전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딥시크 쇼크를 어느 정도는 조금 완화시켜 놓은 상태로 개장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형태로 반응할 거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1월 누적으로 보면 거의 관망이죠. 뭐 그러니까 한 주 되게 세게 매수한 거 외에는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매도를 했는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2,400억 정도 매수 상태긴 했는데 다시 매도로 바뀔 거냐, 그리고 이제 대규모로 선물 매도한 상태였는데 이제 선물 매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외국인들이 매매한 종목이 되게 뻔했어요. 그러니까 매수는 그냥 하이닉스 하나 매수했구나. 하이닉스 1조 8천억 가까이 이제 매수했잖아요. 그런 매수 보인 게 특징이었고, 그 외에는 뭐 조선주, 다음에 방산주, 뭐 이런 것들 매수한 게 있었고, 매도도 사실상 보면 삼성전자, 우선주 포함해서 1조 1천억 원 정도 매도한 게 이제 주 특징이었거든요. 자동차주 매도한 게 있었고, 금융주 좀 팔았고, 그래서 삼성전자 팔아서 하이닉스 사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근데 관건은 그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수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지금 더 급한 일은 AI 쇼크가 나온 게 있으니까 여기서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매수할 것이냐, 이 쇼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오늘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1월 누적으로 볼 때 하이닉스가 제상단, 최고 상단,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외 종목군들은 거의 뭐 변화가 미미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건설주가 지난주에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의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로봇, 다음에 PSK 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성광밴드 같은 조선 부품주들, 이게 이제 빅3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고, 이게 제가 자막이 잘못 나간 게 있네. 이게 성광밴드인데 이게 여기 이렇게 나갔네요. 현대차로 나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구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흐름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반면에 이제 부진했던 건 2차 전지와 이런 종목이었는데, 이제 막판에 움직임이 나왔던 게 지난주에 알테오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알테오젠이 3일 연속해서
5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강했다가 지난주에 조금 밀렸던 게 로봇과 반도체. 그리고 지난주, 그동안 월간으로 보면 좀 주춤하지만 지난주 5일 내내 올라갔던 게 알테오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분이 됐었는데 알테오젠이 그냥 아예 여기서 메인으로 다시 올라오느냐 아니면 오전에 밀렸다가 오후에 뭐 반도체가 다시 회복을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런 구도. 그러니까 이제 2월에 어떤 주도주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니까, 그러니까 사안이니까 이런 것들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우리 증시는 딥시크 이슈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전보다는 오후의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장에서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거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거고,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연초에 보면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이런 구도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 외에 어떤 업종에서의 어떤 변화를 주는지 이 흐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연휴 직전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게 이제 알테오젠이라든가 건설주 이런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예,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이 이제 1월 막판부터 이제 2월까지를 계속 끌고 올라가는, 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은 아무래도 이제 딥시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재료들을 반영하겠지만, 오후가 되면 이제 2월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관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우리 증시가 설 직전에는 좀 얌전했다가, 이거 보시면 최근에 설 직전에 1% 이상 오르고 내려간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좀 관망하다가 설 이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커지는, 예, 그런 경향성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사실 다음 주를 봐야 되는 거긴 한데, 최근에 4년은 연속해서 이제 직후에 플러스가 나긴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관세라는 재료, 여기에다가 또 딥시크라는 변수, 이런 것들이 동반해서 출격한 상태라서 시장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좀 견뎌낼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매도하면서 하락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제한적인 어떤 종목 장세, 굉장히 어떤 슬림한 종목 장세로 좀 난이도가 높아지는지,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다음 주 후반 정도 되면 종목들이 조금 편안해지는 그런 위치로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 큰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재료 속에서도 오후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기관들이 매수하는 업종이 뭐가 되는지 이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